맺어지는 초겨울 동백을 출하하는 계절이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동백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요즘 출하되는 동백나무들은 꽃 몽우리가 달린 채로 출하가 되는데요. 식물각이나 농장에서 만나는 꽃망울이 달린 동백나무를 어떻게 꽃을 잘 피우고 이듬해에도 가정에서 꽃을 잘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영양제는 언제 시비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 지금 시작할게요. 혹시 동백이 몇 종류나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현재 원예 발전으로 1000종이 넘는 아이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이렇게 많은 동백 중에 오늘 영상에서 참고하는 동백은 작은 흑동백과 짙고 깊은 향기를 가진 서양동백입니다. 서양동백은 사실 국내에 소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천리향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송장주님께서 향기나는 동백을 가지고 오셨는데, 서양이라는 단어가 중국에서 천리향이라는 의미를 뜻한데요. 그래서 서양동백이라는 네이밍을 붙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가드닝의 일부라고 말씀드렸죠. 대체로 농장에서는 개량된 원예종을 한 계절 앞당겨서 식물이 출하가 되기도 하는데요. 동백 출하의 막바지 늦봄에는 망울이 부풀어서 식물이 꽤 화려해 보이기는 하지만, 동백나무를 구매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늦봄보다는 지금 이 시기 입양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른 가을 출하된 동백의 꽃망울은 이렇게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상태예요. 동백나무는 차나무과 식물이에요. 차나무과에는 차나무도 속해 있고요. 동백 외에도 후피향나무, 노각나무 등이 속해 있어요. 유통되는 이런 친구들은 키우는 법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나무과 식물은 잎이 마주하여 나지 않고 어긋나게 나게 되면서 잎이 굉장히 두텁고 광택이 나요. 마치 식물 광택제를 쓴 것처럼요. 꽃이 폈을 때는 수술이 한가운데로 모이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차나무과 식물은 겨울부터 봄까지 꽃을 피우기 때문에 추운 곳에서도 키울 수 있다고 오해들 하시는데요. 사실은 따뜻한 곳을 더 좋아해요. 남부지방 몇 곳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월동이 되는 식물이 아니랍니다. 동백나무도 잘 살펴보면 제주 위미리 국락지 등에서 따뜻한 남쪽에서만 자생하기 때문이죠. 동백은 따뜻한 곳을 좋아하지만 가을에서 봄 온도는 저온 유지가 중요하고 15.5도씨를 높지 않아야 합니다. 실내보다는 베란다 온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15도 밑으로 유지시켜주는 게 꽃을 피우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꽃눈은 봄, 겨울 온도가 8도에서 16도에서 잘 발달한다고 해요. 18도 이상에서는 착화수가 적어지고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해주세요. 자, 광은 여름 직광을 피하되 충분히 광이 있는 방그늘에서 잘 자라고요. 꽃몽우리는 초봄에 만들어지는데 갑자기 장소를 옮기거나 온도와 토양 수분이 급변하면 꽃망울의 낙뢰를 유발하니까 이 점 반드시 유의해주세요. 동백들은 꽃이 지고 5월에서 6월까지 꽃눈이 생성되는데요. 말 그대로 꽃눈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꽃이 지고 나서는 잎과 줄기가 성장하는데, 이때 가지치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식물을 가위로 전정하는 게 무서워서 그대로 키우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하지만 알아두어야 할 것이, 새로 난 가지에서 꽃망울이 더 많이 피운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정을 많이 해서 새 가지가 많이 나올수록 이듬해 꽃망울을 많이 감상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 동백은 5월에서 6월까지 꽃눈이 생성되는데요. 가을이 되고 나서야 빠른 성장으로 길어져 버린 가지를 잘라낸다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꽃눈이 함께 잘려나가서 그 해에는 꽃을 감상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월에 가벼운 전정과 큰 분에 이식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꽃이 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앞으로 자랄 것을 생각하면서 전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농장에서도 이미 가지치기를 하고 새로 나온 가지에서 꽃망울이 맺힌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수영을 닫아두면서 너무 얇은 격가지는 쳐내주시는 게 좋고요. 소독된 가위로 가지를 잘라내주시면 더욱더 풍성한 꽃을 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가지치기는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식물을 키우는데 익숙해지신다면 다음해에는 삽목을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봄 삽목보다는 여름 삽목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뿌리 활착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7월에서 8월 사이에 그에 난 가지를 10에서 20cm 정도 잘라서 마사토, 펄라이트, 혹은 녹소토 동을 이용해서 삽목을 해주시면 2달 정도 후에 화분 이식이 가능해져요. 온도는 25도에서 30도가 적당한데 여름 삽목이기 때문에 특별한 점은 크게 없어요. 이렇게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밝은 촉진제를 사용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사용하지 않아도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대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삽목을 할 때는 바이러스 예방차 사용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죠? 동백은 일조량이 높아야 잎도 탄력이 생기고 건강해져서 꽃망울 개화도 잘합니다. 간혹 꽃망울이 개화를 못하고 그냥 뚝 떨어진다면 분명 일조량하고 관계가 있어요. 꽃을 피우는 수목이나 화초류는 일조량이 동방되어야 개화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채광이 좋은 곳에서 생육해주세요. 꽃눈이 달린 후에는 물마름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꽃이 지고 나서는 조금 건조하게 키워주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잘 자라는 식물답게 환기 통풍 자주 해주시는 것도 동백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돼요. 간혹 수목류는 뿌리 건조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겨울철 물주기 기한이 길어질 때도 뿌리 건조증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좋은 방법은 바로 공중분무입니다. 제주에서 군락을 잃어가며 살아가는 해양성 기후 식물답게 공중분무를 자주 해주시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농장에서 출하된 동백은 일명 밭흙이라고 하는 딱딱하고 윤기가 없는 흙에 심겨있는 게 대다수예요. 그 이유는 수목은 분지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잘 생육을 해야 예쁘게 출하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다수가 꽃망울이 달린 채로 입양을 하기 때문에 분갈이 할 때는 너무 뿌리 정리를 한다던가 흙을 너무 털어내서 새 흙으로 적응시키는 꽃망울 낙내에 대한 위험이 있으니 기존의 흙을 활용해서 분갈이 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추후에 분갈이 할 때는 일반 배양토 그리고 펄라이트 등을 믹스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동백은 훈탄이나 부엽토를 사용해도 좋으니까 이것만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꽃망울을 갖고 있을 때는 영양제를 시비하기보다는 앰플이나 액체 비료를 섞은 영양제물을 분무하는 옆면 시비가 좋고, 잎의 앞면보다는 뒷면 위주로 분무를 해줍니다. 꽃이 지고 나서는 질소 비료에 주력해서 알비료를 시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분갈이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적응기를 거친 후 질소, 인산, 칼리 비율이 적절한 알비료를 추천해요. 그리고 우리가 잊기 쉬운 미량 요소를 보충할 수 있는 미량 요소 복합 비료도 하나 준비하고 계신다면 더할 것 없이 좋을 것 같아요. 해양성 기후 식물인 걸 잊지 마시고 평소에도 분무기에 물을 조금 타신 다음에 액체 비료 비율에 맞게 희석한 희석수를 공중분무로 높여주시는 걸 좋아하니까 잊지 말아주세요. 그랜드파머의 영양제 관련 영상은 따로 올려둔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동백은 아까 말했듯 묵은 가지가 아닌 새로운 격가지에서 꽃을 내기 때문에 꽃눈이 맺히기 전에 반드시 전정을 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너무 작은 모종을 입양한 경우에는 사실 꽃을 목적으로 두기보다는 줄기와 가지의 덩치를 키워주시는 게 좋아요. 대다수가 삽목으로 성장을 해낸 아이들이라서 어느 정도 덩치가 많이 커졌을 때부터 가지치기를 하면서 꽃을 감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해양성 기후 식물이라는 건 잊지 마시고 빛이 높고 습도가 높게끔 조절 잘 해주시고요. 오늘은 동백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매일 업무가 좀 많아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횟수가 적어서 저도 지금 방법을 고심 중이에요. 다음번에도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